네, 이렇게 2시 구간의 시장 상황 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10만 원 오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주제인지 먼저 주제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증시 훈풍의 국내 증시 상승세,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들은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주초부터 좀 활기가 느껴지는 주식 시장의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을 바꾸든 새로 들어가든 아니면 나오든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을 잘 모르겠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반짝 좋다가 또 내려버릴까, 이대로 쭉 잡아 올릴까, 그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 1월 6일 그 미국장 결과부터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미국은 한 2% 정도 올랐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민감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 나스닥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국의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는 주식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이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이제 지난주 전체적으로 장을 미국장이 지난주 전체적으로 한 1%대 올랐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오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 시장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는 가장 큰 것이 이제 고용 지표에 임금 관련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적게 증가되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는 좀 증가가 좀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20만 개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는데 시장에서는 22만 3천 개 정도니까 조금 높게 나왔고, 실업률도 좀 높아지는 것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쭉 미국이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노동시장은 견조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임금 인상, 이제 시간당 임금이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 전월에는 한 0.4% 올랐다면 이번 달은 0.3% 먼스 오브 먼스 전월이긴데 연간을 따라서 4.5%인가 이렇게 나와서 5%로 좀 내려왔으니까 그 임금은 좀 줄었어요. 임금이 중요한 게 서비스 물가 지수에 연동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 시그널이 좀 좋은 시그널로 바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 힌트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농업이라든지 실업률은 뭐 바로바로 이렇게 나쁜 뉴스, 그래서 좋은 해석으로 되기는 많이 기대는 안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시간당 임금 숫자만이라도 조금은 이제 약간 날아가는 것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 멈추는 그런 시기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봤을 때 혹시라도 좀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했는데, 근데 사실 좀 다른 거는 주식시장은 한 2%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미국에서 그 페드 와치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선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리를 이번에 2월 1일 날, 3월 15일 날 이렇게 또 5월 달 이렇게 FOMC 미팅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있는 FOMC에서는 전체적으로 25bp, 0.25% 오르는 게 대세이지만 0.5% 올리는 그 확률도 20% 초반에서 3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혼선이긴 한데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봤을 때는 그래도 서비스 물가의 가장 중요한 주거비 말고는 임금이니까 임금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면은 결국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더 편향적으로 좀 본 거 아니겠냐. 6일날 주가만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주요 종목들 흐름도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실까요? 그 이제 뭐 뉴스가 몇 개 나왔는데 일단 기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인하 정책을 지난 10월 달에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1월 6일 날도 좀 했어요. 1월 6일 날도 최대한 13.5%를 할인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중국에서 파는 그 테슬라의 뭐 3건 Y건 간에 한국이나 미국 시장보다는 한 40% 넘게 싸요. 그래서 뭐 먼저 일찍 산 사람만 호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호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가격이 엄청 낮아지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자기네 매출의 뭐 출하량의 한 40%가 중국 마켓이고 중국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요를 자극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게 있고요. 실제 우리 테슬라가 12월 달에 판매는요, 생산도 안 되기도 했지만 생산된 것만큼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출하량이 아마 20% 이상 줄었을 거예요. 전월 달에 됐을 때. 40%인가? 40%가 줄었고 전년 대비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 줄었는데 네. BYD 같은 경우는 약간 늘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어떤 가격 전략을 하는 거는 불가피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따다 보니까 중국에 상장돼 있는 테슬라에 공급하는 각종 부품업체들은 뭐 7, 8% 이상 올라서 그때 좋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 할인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경쟁이 격심해졌다. 네. 테슬라 말고 포드도 있고 GM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BYD도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이 경쟁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가서 보고 이런 것을 처음에는 좀 나쁘게 받다가 다시만 보니까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기업 뉴스로 가장 큰 뉴스였고요. 뭐 다른 뉴스 몇 가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미증시의 흐름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위기 괜찮았고요. 특히 많이들 기다렸던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일단 여기서 아주 뭐 안 좋게 읽을 만한 사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 좀 생겼다라는 점, 물론 해석하는 시각들이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뉴스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관련된 뉴스도 좀 주목을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페더럴 이게 아마 트레이드 커미티 잘 모르는 거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을 이렇게 논의하는 기관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동종업계 여기 삼성 그만두고 LG로 가려면은 뭐 이직을 몇 년 동안 제한한다 이런 것 있듯이 미국도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항 자체가 그렇게 이직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조항이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FTC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조항 없애라. 그렇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 빼어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지금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뒤에 얘기해요.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 됐을 때 이걸로 인한 약간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중에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사실인데 지금 뭐 이게 규정이 있겠죠. 뭐 50인이야, 100인이야, 300인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직하는 걸 제한하는 것 자체는 개인한테도 안 좋은 거지만 전체 시장에도 다이내믹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한 데모크래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임금 인상 추세를 좀 둔화시키는 지금 추세하고는 조금은 엇박자 비슷하게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텐션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는 이제 시티그룹에서 올해 전망하면서 미국보다는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보다 유럽이다.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텐션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유럽 주식은 비중 확대, 미국은 비중 축소 이렇게 좀 상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유럽은 모든 많은 것들이 악재가 반영됐다. 너무 안 좋았다.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 폭등한 것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내려갔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유럽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보다 거의 60%인가 40%가 엄청 빠졌거든요. 뭐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에너지 위기도 좀 최악은 지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뭐 먼저 좀 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쉬어보자 3일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정학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에너지 리스크가 미국보다 더 셌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미국이 7, 8%면 여기는 9%, 10%였는데 좀 수로드는 뭐 12월 데이터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텐션 해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주요 뉴스들도 간단히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FTC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하는 조항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이게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얘기는 아까 저희 고용지표 할 때도 간단히 언급해 드렸죠. 당연히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당 또 증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유럽이냐 미국이냐 여기서 유럽 손을 살짝 또 들어주네요. 유럽에는 주식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이 됐고 미국은 비중 축소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유럽이 그동안에 뭐 지난해 전쟁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 해서 최악을 지나간다.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뉴스들도 같이 꼼꼼하게 챙겨 두시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1월 6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반도체 그리고 또 요즘에 은행주 주식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국내로 집중해서 우선 지난주 핵심 이슈 네네. 정리를 해주시고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실적이나 뉴스 중에서 주목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반도체 주식, 네. 그다음에 은행 주식, 그다음에 우리 주택 관련해서 네네. 부양 정책, 부양이 아니고 규제 해제 예. 이런 게 건설주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쓴 거는 반도체 대형주인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 뉴스가 나온 얘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투자 축소 실적이 안 좋으니까 투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엄청 나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더 나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삼성인들 투자 축소를 아니할 수 있겠느냐 감산까지 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감을 얻으면서 그렇죠. 하긴 할 건데 뭐 언제 할 거냐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 시간이라는 거는 재고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 그 효과가 발휘하면은 맞아떨어지면 올해 3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더 빠지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더 빠졌다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투자 축소를 할 것이고 재고 정점은 뭐 2분기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 올해 3분기면은 지금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런 액션을 표하면은 더 이득을 받는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저께 지난주에 올랐고 오늘도 네. 2% 정도 오르잖아요. 3% 하이닉스 더 오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위인데 걔네들도 많이 올랐죠. 네. 당연히 이제 삼성이 그렇게 해주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삼성 하이닉스 아까 7% 10% 올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더 올랐는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10% 15% 오르는 거니까 시장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가장 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인데 네. 은행이 지난주에만 한 15%에서 20% 올랐어요. 워낙 3일 동안 강세하다 보니까 KB 금융 요런 것만 봐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르지 싶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했을 때는 그냥 예. 배당 많이 줄 거다. 배당을 왜 많이 주느냐? 주주환원 정책을 원래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네. 그 얼라인 파트너스인가요? 그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네.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공개 사안을 보냈는데 뭐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결국은 거기에 의향의 요청에 부응을 하려면은 배당 성향을 높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시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부동산 규제 대출이 완화하면은 대출이 늘어날 거라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네.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배당,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아서 네. 연말에 그 배당 날 이후에 빠져나갔던 주식에 대한 수급이 확 몰린 거죠. 네. 3일 동안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더 올라가는 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좀 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가장 큰 장의 흐름이었고요. 네. 구두로 말씀드리면 건설주는 오늘 좀 뭐 그것도 시소하는데 이거는 지난주 1월 3일 날 1월 4일 날 서로 규제 해제하고 네. 여러 가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소한 기존 주택은 몰라도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하거나 기존 주택은 몰라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양을 좀 줄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지금 작년 11월까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특히 둔촌 주공 이거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청약률이 한 70% 이상 안 되면은 그 차관 발행 안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네. 거기에 정점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의 어떤 리스크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주다 보니까는 이 건설주가 힘을 얻는 거죠. 네. 여전히 이것도 악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규 주택은 그렇다 기존 주택까지 연결하는 거 아니고 대량의 어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과 건설은 그러한 그 주주 환원 정책과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반도체는 삼성의 그 투자 축소라는 것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같이 맞추는 것만 봤을 때도 오늘도 2%대를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또 다른 그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주요 종목들,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 여기에 대한 그 코멘트도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그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다른 업체가 누가 있느냐? 포드, 현대차가 마켓쇼가 작년에 뭐 한 7% 유지됐다.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를 한국을 위해서 한 거죠. 이제 우리 리스 같은 것도 리스하는 차는 IRA 적용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뭐 원래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주식도 약간 반등을 했고 관련된 주식도 LG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인가요? 언젠가 이번 달 중에 아마 그 오버웨이 이슈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물량이 있기 전까지는 앞에 숫자가 바뀔 정도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지나가야지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힘을 받거나 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낙폭 과대가 된 좀 이따 말씀드릴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종목은 다시 한번 좀 보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그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많이들 기다리셨던 투톱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으니까요. 이쪽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게 또 요즘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 또 뭐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간략하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 중에 역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주식이 뭐 2% 더 훌쩍 오르게 되면서 6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우선 삼성전자 실적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 주가 강세 이 배경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실적은 영업이익 4조 3천억이 나왔어요. 가장 낮게 전망한 것이 4조 8천억이었고 네, 그거보다 더 낮았어요. 네, 뭐 대부분의 5조 정도는 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많이 빠졌죠. 보면은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뭐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도 뭐 여러 가지 부진했지만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부문별로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부문별로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망을 포함해서 하는 거는 이번 달 말 31일 날 10시에 합니다. 그때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분석하고 내놓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차이가 특히 반도체에서 지금 반도체에서의 실적에 대한 분석의 그 수치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반도체는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있는데 시스템 LSI는 흑자예요. 아, 그래요? 한 적어당 5천억, 많게는 7, 8천억 될 수 있는데 분기 실적이 요거 포함해서 실적 나온 숫자가 반도체 실적일 텐데 반도체 우리 4조 3천억 중에서 반도체가 많이 보는 사람 1조 정도도 그때 안 나왔을 거다. 적게 보는 사람 아니야 4천억밖에 안 나왔을 것이다. 차이가 제법 있네요. 그러니까 6천억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5, 6천억 이익이 나는 건 맞는데 메모리 D램 흑자고 낸드가 얼마나 적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회사가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31일에 밝히거든요. 어디까지는 추정을 하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여전히 실적이 4.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포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1조에서 0.4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1조건 4천억인 간에 1분기 실적은 좀 더 반도체에서 더 나쁘게 그러니까 적자가 심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축소, 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투자할 길을 좀 미루는 거 1분기, 2분기 좀 미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재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를 품어내더라도 커스터머가 흡수해줘야 되는데 PC는 쉽지가 않고 스마트폰은 혹시 1분기 말 2분기 때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리고 중국이 아까 리오프닝 되면서 좀 사주면은 아마 1분기에서 3, 4월 넘어가면서 좀 흡수되지 않을까. 그다음 데이터 센터 업체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니까 걔네들도 보면은 조금 더 풀어주고 하면은 2분기에
지나면서 정점이 지나지 않을까. 그러면 3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최소한 안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 건데 일부는 뭐 연말까지 계속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4분기 4조 3천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내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0조거든요. 네네. 20조인데 중요한 거는 20조가 상저하고냐, 상저하고 상하고 하하고 비슷하냐에 따라서 24년도 예측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가의 6만 원대에서 쫓아갈 것이냐,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잡을 것이냐, 8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느냐, 이 포캐스트는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 포캐스트를 예상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2, 3주 동안에는 스페큘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예. 어쨌든 실적은 1분기 실적의 반도체 숫자가 6천억에 4천억에서 1조까지 나와 있는 이 분포가 좁혀질 때까지는 확실한 방향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다. 올해 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하고 휴대폰은 대충 합해 16조예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거 합해서 한 2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얼마나 적자에 따라서 혹시라도 15, 6조 나올 수도 있고 네. 한 25조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ROE가 저번에 말씀드린 ROE가 한 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숫자 갖고는 실적이 주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나 올해 20조 대비해서 올라가느냐에 따른 그 ROE에 따라서 목표 주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역시나 뭐 다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시선이 좀 나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으로 전망을 조금 더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저점이 언제냐, 수급 전환식이 언제냐, 온통 여기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치가 어떤지 전망치 컨센서스 요 얘기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변수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죠. 그러시죠. 아까 말씀드린 20조 정도 올해 예, 예. 영업이 작년에 43조로 끝났습니다. 네, 22년도가 올해 20조 정도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반토막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분포하면은 1분기 때 뭐 어떤 데는 한 1조까지밖에 안 보는 데도 있고요. 아, 겨우 네. 그렇게요. 아. 4조 보는 데도 있어요. 네. 아니 1분기가 1조에 4조 왔다 갔다. 예, 예. 물론 컨센서스 대충 3조예요. 네. 2분기가 3분기, 1분기보다는 비슷하다 보다. 음. 1분기도 내려갔는데 네. 2분기가 많이 내려간 것에 대비해서 별로 안 오르고 아까 뭐라 그랬죠? 재고의 정점. 네.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거는 2분기까지 빠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뭐 2조가 3조가 됐다 하면은 상반기에는 5조 나오는다 치면은 네. 하반기에 한 15조가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5조 10조가 나올지 7조 7조가 나올지 아니 혹시나든지 상반기에 한 5, 6조 나오고 하반기도 한 10조 정도 10조도 안 나오면 10조밖에 안 나오면 15조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합산 결과가 똑같다고 해도 숫자가 앞에 뭔가 먼저 찍히는지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했을 때 뭐 파멸이 와야지 그 다음에 네. 큰 변혁이 있다는 것처럼 네, 네, 누구 말대로 1분기 숫자가 한 2조도 안 나오게 나오면은 아주 최악으로. 확실하게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1분기가 아예 안 좋으면. 아예 안 좋으면. 그러니까 1분기 숫자가 대충 컨센서스 3, 4조인데 네. 이게 한 레벨 내려와서 결론이 나오면은 아마 2분기 숫자가 여간에서는 1분기보다 낮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후반에 있는 걸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드라마틱할 수 있죠. 근데 컨센서스 3조, 4조 나왔을 때는 2분기가 조금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거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는 제가 한 95% 동의합니다. 네. 바닥이라는 게 지난번 53,000원인가 4,000원 바닥에서 6만 원 올랐는데 이게 다시 54,0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정점이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목표 주가를 얼마 가느냐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투자를 줄일 것이냐 네. 진짜 뭐 줄이긴 줄이겠죠? 네, 예. 그런 게 컨센서스가 90%인데 한번 보자고 투자를 안 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20조 난다 영업이익이 그 감가상각비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면 얘네들이 한 40조 정도가 현금성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적자를 야기시키지만 현금은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 금액이 한 40조 돼요. 네. 40조. 그러니까 적자. 올해 내내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었다. 제로로 하더라도 현금적으로는 40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이익이 한 20조는 난다고 가정하면 현금성 자산 안 빠져나간 거 합하면 얼마죠? 그걸 60조. 60조. 그걸 에비타라고 하는데 네. 그 현금성 자산인데 이거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된 것이 보통 50조 정도 레벨대예요. 네. 아, 그럼 60조면은 뭐 가능한 수치네요. 가능하죠. 네. 근데 혹시 뭐 20조라는 영업이익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컨센서스 15조, 5조 빠진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네. 근데 굳이 얘기하면 반도체 부문하고 반도체 외부 부문하고 나눠서 사업부가 다르니까 예. 반도체 보면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50조 투자 중에서 40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로 따지면은 어차피 올해가 20조가 아니고 25조건 28조라는데 반도체만 봐주고 레셔널하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따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여야 맞죠. 하지만 회사 전체로 본다면은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아져, 뭐 내년에 좋아져, 우리는 더 버텨.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돈 버니까 전체적으로 에비타가 50조 나오니 네. 좀 천천히 가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줄일 필요는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미 결정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시장은 결정했다고 보는 거고. 근데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필요 있을 것인가 따지면 수치적으로는 회사 전체적으로는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반도체 중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분기에 한 6천억 정도, 수익 나고 있고. 많게는 8천억. 뭐 올해 한 3조 정도 흑자가 나요. 예. 많이 안 내지만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메모리가 문제인데 메모리에서 한 20% 적자, 낸드가 적자인데 적자나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하는 정도가 한 40-50% 적자가 아닌 이상은 네. 캐시플로우가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감산을 하거나 투자를 명시적으로 15% 줄인다. 지금 컨센서스 15% 줄인다 보고 있거든요. 예. 50조에서 15% 줄이면 한 7조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 큰 돈이죠. 근데 50조, 15% 7조 줄이는 거 큰 거죠. 삼성 예. 하이닉스가 1년 내내 투자해봤자 8조인데 그거만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크네요. 줄여주면 아주 좋은 건데 네. 반영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로 진짜 줄인다면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요가 진짜 안 좋구나. 만약에 올 가을 겨울에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 하면 반도체적으로 네. 삼성전자 좀 버티지 않을까? 아니면 실제 투자를 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그걸 들이밀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캐펙스를 줄인다는 명시적으로 15% 20%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되는 것에서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월 31일 날 삼성전자 말을 보고 진짜 그러면 그때 높은 주가에 따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주식. 진짜 그 삼성전자가 캐펙스 줄이는 게 맞다면 하이닉스 더 사는 게 맞죠. 오늘 지금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주식들도 살 주식들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50조 투자를 여기서 15% 줄일까? 그거는 전체 흐름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네. 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를 줄이는 게 맞다 하면은 어떻게 포캐스트를 해야 되냐면은 올해 포캐스트는 그래요. 어차피 20조밖에 안 나오는데 내년도 있잖아요. 네. 내년도 포캐스트가 50조 이상 포캐스트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43조, 네. 올해 20조 줄었어요. 근데 올해 아까 캐펙스 많이 줄였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아서. 네. 그걸 진짜 단행하면은 그 효과는 올 연말에 내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포캐스트는 5, 60조 나와야 돼요. 5, 60조 나오면 그만 ROE가 10%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 총 해보니까 한 군데가 70조를 예측했더라고요. 70조까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올해 예측을 20조 이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면은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에 지금 말이 안 맞는 것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그만큼 내년에 올라가야 되고 예. 그래서 내년 ROE가 10% 이상, 15% 나오고 그러려면 영업이익이 한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오려면 그게 투자가 한 15% 20% 줄어드는 거 떨어지는 건데 이게 악구가 맞고 해야 되는지는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치고 네. 그걸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6만 5천 원에 그칠 수도 있고 진짜 8만 원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 변곡점이 3주도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3주도 안 남았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역시나 지금 투자자분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건 이 주가적인 측면일 텐데 결국 뭐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닥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 수준을 볼 수 있을지도 네.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아까 바닥이 지났다는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삼성은 1등이잖아요. 네. 아까 감사를 하든 추사를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는 북밸류보다 내려가기 어렵다는 컨센서스. 북밸류가 올해 한 5만 원 될 거니까 20조가 됐든 25조가 됐든 18조가 됐든 그 5만 원 되면은 한 1.1배. 과거에도 그 정도 됐어요. 5만 원 천원이 바닥인 거예요. 여기서가 안 깨지는 거예요. 목표 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올해는 ROE가 안 나온다. 올해 20조 포캐스트 하는데 갑자기 올해가 40조 나올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20조가 아니고 25조 나올 수는 있겠지만 15조 내려갈 수도 있으니 올해 ROE 갖고는 넘버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한다 합시다. 아니면 투자를 줄여갖고 네. 한 25 줄이면 효과 내년에 난다. 내년 모르는 거잖아요. 에너지 포켓에서 내년도에
20조에서 상승해서 올해보다 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70조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얼마냐면은 올해 많이 빠졌으니 내년에 한 40조 되지 않을까. 그럼 40조 가깝시다. 내년에 40조 만약에 올라가면은 ROE가 10%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얼마 줄 것이냐? ROE 10%안 나오는 회사 사람들이 1.5배 1등이니까 네. 줄까요? 금리 고금리고 1.5배 쳤을 때가 8만 원, 7만 원 5천 원 정도 나와요. 최대로 쳤을 때가 8만 원, 7만 5천 8만 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가 올해 20조가 관계없고 내년도에 50조, 60조 돼가지고 ROE가 한 12% 나와서 1.5배 이상 준다. 그럼 1.5배 하면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북배해주니까 한 번 얼마죠? 그러면 한 8만 원 가까이 예. 나올 수 있는 거죠. 7만 원 후반 정도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조 되면 40조 자율적인 반등 그 정도면은 아마 ROE가 10% 간다는 건 알 거예요. 그만 1.3배. 예. 1등이니까 주는 거죠. 1.3배 주면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6만 원 후반대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라가면 얼마 먹는 거죠? 10% 먹는 거죠. 네. 예. 물론 2주 뒤에 1월 30일 날 삼성전자 드디어 우리 한 20% 줄여요. 그렇게 얘기 안 하든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만 원 후반대가 현실적인 것 같고 네. 내년도에 다뤄나틱한 거는 올 여름에 가봐야 되는 거. 그 시그널은 1월 31일 날 확인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출연해 주신 이후에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리포트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매일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실제 리포트는 오늘 장 끝나고 벌써 많이 쓰면은 예. 내년 아침에 장 시작에 나오는데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죠. 하루에 20개, 30개 나오는 리포트를 다 보실 수도 없잖아요. 저는 다 거의 다 봅니다만 네.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전달해드리면 바로바로 보일 텐데 아까운데 네. 아쉬운데 제가 하는 뭐 제 개인 채널 하나 있어요. 김장렬의 요것만이라고 네. 네이버에 치시면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에서 많잖아요. 네. 하루에 2-3개 정도만 요만 어텐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어텐션 하라고 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다 오르고 그래요? 오늘도 괜찮았어요. 어허. 김장렬 요것만 참 애청해 주시고 예. 이제 잘 봐주시고 뭐 그래도 묶어서라도 며칠에 한 번씩 제가 나오니까 네.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RP 바이오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RP바이오. 네. 흥국 FMB가 있고 예. 네. 좀 뭐 그 정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종목은 RP 바이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우리 약 먹을 때 캡슐 있죠. 네네. 부드러운 캡슐, 그렇죠. 연질 캡슐. 말랑말랑한 거. 예, 그거를 대기업들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연질 캡슐 CMO, Contract Manufacturing 회사인데 한국 시장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RP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주문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캐파를 엄청 늘리고 네. 그래서 이미 내년도 초반까지 생산 주문이 꽉 차 있대. 네. 1년치 꽉 차 있다. 1년치가. 네. 애널리스트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꽉차했으니까 지금 1분기부터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 실적 또한 거의 재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올해 좋네요. 가이던스도 회사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이 올해도 작년보다 30% 늘고 마진도 뭐 10% 초반이니까 예. 얘네들이 상장했을 때 주가보다 지금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그래서 근데 그걸 리포트가 목요일 저녁에 나왔는데 네. 제가 금요일 아침에 장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다 올랐죠.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근데 아마 예. 이거는 좀 더 갈 수도 있는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그리고 번째는 흥국 흥국 FMB라고 있어요. 흥국 FMB는 뭐냐면 FMB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우리 그 카페 할 때 커피도 먹지만 네. 뭐 무슨 음료수 같은 거 많아요. 주스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음료 그걸 ODM을 만들어주는 있어요. 역시 많이 팔죠. 우리 뭐 네. 카페 뭐 맥도날드 팔고 뭐 어디도 팔고 뭐 에디아도 팔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인데 네. 얘네가 ODM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괜찮아요. 4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은데 게다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거리두기 해제했으니까 카페 항목이 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국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중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네. 중국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준비한 게 있는데 드디어 1분기부터 개시돼요. 마침 중국도 이제 경찰도 재개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리두기 해제되고 방문객 늘고 근데 중국도 수출도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밸류에이션 와이즈 아직 룸이 이것도 발표하고 주가가 좀 에너지 리포트 나왔는데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젠 이 아이디어인데 네. 에너지 리포트 중에서 어떤 증권회사에서 차이나 플레이를 얘기했어요. 네네네. 많이 얘기하니까. 아, 차이나 플레이 다 아시죠? 여러 호텔 종목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저기 뭐 여행 관련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호텔 신라, 아모레 펄스피, 뭐 네. GK, 파라다이스 이런 건 다 아시는 거고. 예. 주가가 덜 반영된 게 뭔가 보니까는 네. LG전자하고 대한유화가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좀 덜 올라가듯이. 네. 근데 오늘 다 올랐어요. 네네. 마침 LG전자는 삼성전자 실적만 발표되는 게 아니고 LG도 실적 발표했는데 네.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보다 오늘 더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는 4, 4분기가 최악이거든요. 아, 최악을 지난다. 그리고 너무나 뚜렷해요. 네. 너무나 1분기 때 물비용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네. 1분기 때 보통 계절 때 4분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워낙 나쁘고 1분기 좋은 것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쫓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버 소울 돼가지고 그 단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삼성 LG전자가 10만 원대 뭐 그 정도의 네. 커스 잡혀진 것 같고 네. 대한유화 중국이 좋아진다. 그럼 뭐 여행가가 다 하는데 네. 결국은 중국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생산 제조업도 업앤러닝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수요도 늘지만 그러면 이제 화학 제품. 네, 그럼 화학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안 오른 중에 있는데 사실 대한유화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네. 금호석유 같은 것도 내려갔는데 금호석유 대한유화였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네. 주가가 좀 더 강한 거죠. 대한유화,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아니면 실적이 단기적으로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설 섹터에서는 추천하는 건 아니고 네.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약간의 조심스럽다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아, 조심스럽다. 그거는 이제 11월 달 기준인데 일단 청약 시장의 활성화 결정했는데 네. 미분양이 그렇게 박출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건설 쪽은 조금 더 국내보다는 해외가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는 거가 왜 그런가 이해하려면은 국내 현대건설, GS건설 미분양 대비했을 때 좀 괜찮은 주식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좀 연초에 좀 미리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전해주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국내 증시까지 이야기를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